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 주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랜딩클럽 티커네임 LC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주가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랜딩클럽은 2015년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폭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랜딩클럽이라는 회사는 바로 여기 2월 1일에 레디어스 뱅크롭이라는 은행을 인수하고요, 뱅 차트를 얻음으로써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날부터는 이제 랜딩클럽이 오피셜하게 디지털 뱅크가 되었는데요. 참고로 소파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뱅크 차트인 것이죠. 과거에만 해도 랜딩클럽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드리자면은, 랜딩클럽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페이먼트 디펜던트 노트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요, 그 대가로 투자금을 받습니다. 페이먼트 디펜던트 노트는 참고로 금리가 높은 채무증권, 채권의 일종인 차용증인데요.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높은 이자를 주고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이용해서 여기 웹뱅크와 같은 제3자의 은행과 거래를 하는데요. 웹뱅크는 대출자에게 돈을 대출해주면서 발행한 프로미서리 노트를 랜딩클럽에게 다시 판매합니다. 랜딩클럽이 이 프로미서리 노트를 갖게 되니까 이제 대출자들은 대출 상환을 여기 웹뱅크에 하는 게 아니라 랜딩클럽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랜딩클럽은 이 페이먼트 디펜던트 노트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랜딩클럽이 레디어스라는 은행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웹뱅크와 같은 제3의 은행을 굳이 경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에게 프로미서리 노트를 살 필요가 없으니 랜딩클럽은 이렇게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Reduce Cost of the Fund라고 적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은행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랜딩클럽은 이제 반복되는 매출의 모델인 이 Recurring Revenue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랜딩클럽 자체가 은행을 끼게 되었으니 프로미서리 노트를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팔 수 있게 됩니다. 다만 80%만 판매를 하고요, 20% 정도의 프로미서리 노트는 보유함으로써 꾸준히 이자 수익을 수익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 매출액 모델인 Recurring Revenue이죠. 실제로 2021년 3분기 랜딩클럽의 어닝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이 기관을 대상으로 어민 이 프로미서리 노트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익이고요, 실제로 여기 Non-Interest Income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 연한 파란 색깔이 바로 어민 프로미서리 노트를 20% 정도는 다른 기관에게 팔지 않고 스스로 보유함으로써 이자를 돈을 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령하여 얻게 된 매출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효과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80% 정도의 어음을 판매하는 동시에 랜딩클럽 자신 또한 20%의 어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용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기관도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어음을 원하지는 않겠죠. 근데 랜딩클럽 또한 기관 자신들이 랜딩클럽으로부터 산 똑같은 어음의 20%를 들고 있으니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어음을 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레디어스를 인수한 랜딩클럽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랜딩클럽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클럽은 Upstart, SoFi, 그리고 Affirm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Affirm의 PS 멀티플은 25고요, Upstart는 15.3, SoFi는 11.4, 그리고 랜딩클럽은 3.5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듯이 Affirm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랜딩클럽이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랜딩클럽이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랜딩클럽이 저평가를 받을 만한 기업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4개 기업들의 매출액 성률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기업의 매출액 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딩클럽의 경우는 2021년 154.93%, 2022년은 39.74%, 그리고 2023년은 21.17%이고요. 소파이는 47.81, 40.09%, 그리고 업스타트는 245.49%, 2022년은 41.02%, 그리고 2023년은 28.20%입니다. 어펌은 45.47, 39.22, 그리고 45.14%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랜딩클럽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는 매출 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기준으로 봐볼까요? 랜딩클럽의 경우는 이렇게 102.25%를 거둬왔고요, 업스타트의 경우는 85.92%의 마진율을, 소파이는 72.25%, 그리고 어펌은 50.54%입니다. 누가 봐도 랜딩클럽이 가장 높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랜딩클럽의 매출 승률은 다른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으며
그로스 마진은 오히려 가장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랜딩클럽은 다른 기업 대비해서 가장 낮은 멀티플을 갖고 있으니 이것은 랜딩클럽이 지금 현재 불합리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랜딩클럽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랜딩클럽은 246.17밀리언 달러,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거의 3배 높은 매출액을 이번 2021년 3분기에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매출 총이익인데요. 참고로 매출 총이익은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으로 매출 총이익 또한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로스 마진을 봐야 되겠죠. 그로스 마진은 매출 총이익인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나오는 게 바로 그로스 마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은행이나 다름없으니 그로스 마진 또한 완벽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이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인 R&D,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를 빼면 나오는 게 바로 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 이자, 감가상각 등 기타 등등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순이익이고요. 각각의 부분을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지금 이렇게 흑자로 돌아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클럽에게 있어서 또 다른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자동차 대출, 그리고 Buy Now Pay Later 분야인데요. 2021년 3분기 어닝콜에 따르면은 랜딩클럽은 자동차 대출에 있어서 꽤나 경쟁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임원진은 밝혔습니다. 이들에 의하면은 자신들의 고객인 3분의 2가 자동차 대출을 받고 있고요. 랜딩클럽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기술력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대출을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3분기 실적으로 year over year도 아니고 quarter over quarter 기준으로 85%의 매출 성장률을 자동차 대출 쪽에서 보여줬다고 하니 이는 실로 엄청난 성장률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CEO가 Buy Now Pay Later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랜딩클럽의 Buy Now Pay Later는 메디컬 전자기기, 치과, 그리고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을 서포트한다고 했는데 은행의 역할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분기 때 언급한다고 했으니 2021년 4분기 때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랜딩클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랜딩클럽을 알아보았을 때 랜딩클럽은 Upstart, SoFi, 어펌과 같은 기업 대비해서 확실히 저평가이며 그에 반해서 매출 성장률 그리고 마진율은 다른 경쟁사보다 뒤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업이 저평가로 남을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로 펀더멘털 또한 꽤나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트로 봤을 때도 거의 저항선에 다다랐으며 RSI 또한 40으로 과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지않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